1위는 이명웅이다.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공개된 방송 일정, 공연 발표, 광고 활동, 음원과 영상 소비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이명웅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9억 5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에 이른다. 중앙값은 약 11억 5천만 원이다. 하루 평균으로 나누면 약 3,800만 원이 만들어진 셈이다. 하지만 이 숫자는 이명웅 개인 통장에 그대로 들어간 순수입이 아니다. 소속사 정산, 제작비, 스태프, 인건비, 세금, 유통 수수료를 빼기 전에 추정 총 매출이다. 그럼에도 이 위와의 격차가 거의 2배에 가까웠다. 이번 순위의 가장 놀라운 지점은 행사를 많이 다닌 가수가 아니라 행사 없이도 광고와 음원, 영상, 방송, 공연 브랜드만으로 거대한 매출을 만드는 가수가 1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이다. 먼저 계산 기준부터 분명히 해야 한다. 연예인의 월 수입은 국세청 자료나 소속사 정산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상 외부에서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이번 순위는 확정 소득 순위가 아니라 공개 자료를 이용한 추정 총매출 순위다. 행사 수입은 공개 일정 수에 업계에서 알려진 회당 출연료 범위를 곱했다. 콘서트는 공연 횟수, 공연장, 좌석수, 평균 티켓 가격 판매율을 적용한 뒤 가수 측에 돌아가는 정산 비율을 보수적으로 계산했다. 광고는 연간 계약이 한 번에 체결되더라도 한 달 몫으로 나누었다. 방송은 고정 프로그램과 단발 출연을 분리했고, 음원과 유튜브는 정확한 정산액이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차트 성적과 채널 규모를 바탕으로 범위를 잡았다. 실제 금액은 계약 조건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후보는 2026년 6월 29일 발표된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상위권 남성 가수 7명을 중심으로 정했다. 당시 순서는 이명웅, 김용빈, 박지현, 장한별, 성리, 이찬원, 박서진이었다. 이명웅의 브랜드 평판 지수는 581만 113으로 집계됐고, 김용빈은 386만 4138을 기록했다. 이명웅은 5월보다 16.17% 상승했고, 김용빈은 무려 52% 뛰었다. 다만 브랜드 순위는 인지도와 화제성을 보여줄 뿐 실제 수입 순위와 같지는 않다. 그래서 공연, 행사, 방송, 광고, 음원이라는 5개 수익 축을 다시 따져 순서를 재구성했다. 7위는 성리다. 성리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1억 1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 중앙값은 약 1억 3,500만 원으로 계산됐다. 가장 큰 비중은 지역 행사와 방송 출연이다. 회당 행사비를 약 1,200만 원에서 1,800만 원으로 잡고 한 달 동안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행사와 무대를 7회 안팎으로 적용하면 행사 부문은 약 8,400만 원에서 1억 2,600만 원이다. 여기에 방송과 음원, 온라인 영상 수익을 합치면 총액이 1억 원을 넘는다. 성리는 6월 브랜드 평판에서 5위까지 올라 화제성이 빠르게 커졌지만 대형 단독 콘서트와 전국 단위 광고 계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 총 매출을 제한했다. 반대로 말하면 행사비가 조금만 오르고 광고 한 것만 추가돼도 다음 달 순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인물이다. 6위는 장한별이다. 장한별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 중앙값은 약 1억 7천만 원이다. 장한별은 무대 장악력과 방송 화제성을 동시에 확보하며 브랜드 평판 4위까지 올라섰다. 행사 6회를 기준으로 회당 1,500만 원에서 2,200만 원을 적용하면 행사 매출은 약 9천만 원에서 1억 3,200만 원이다. 방송 출연과 협찬 음원, 유튜브 관련 수입을 약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더하면 총액은 최대 2억 원에 접근한다. 장한별의 강점은 한 번의 초대형 계약보다 여러 수입원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광고 계약 금액과 방송 출연료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단 금액을 확정 수입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5위는 박서진이다. 박서진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2억 3천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 중앙값은 약 2억 7천만 원이다.
박서진은 행사형 가수와 콘서트형 가수의 장점을 함께 가진다. 장구 퍼포먼스라는 분명한 무기가 있어 지역 축제와 기업 행사에서 대체하기 어려운 무대를 만든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이어진 전국 투어는 일산과 부산을 거쳐 팬덤의 티켓 구매력을 증명했다. 일산 공연의 공개 티켓 가격은 좌석 등급에 따라 12만 1,000원에서 15만 4천 원이었다. 6월에는 투어 관련 정산과 추가 공연 활동 행사 수입이 함께 반영됐다고 보고 계산했다. 행사 5회에 회당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을 적용하면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이다. 공연 정산과 방송 음원, 영상 수익을 합쳐 약 1억 3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을 더하면 총액은 3억 원 안팎이 된다. 박서진은 브랜드 평판에서는 7위였지만 현장 공연의 수익성이 높아 추정 매출 순위에서는 2계단 올라섰다. 4위는 김용빈이다. 김용빈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3억 4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중앙값은 약 4억 1천만 원이다. 김용빈의 가장 강력한 근거는 행사비 상승 속도다. 2025년 4월 미스터트롯 3 존경 직후 보도에서는 김용빈의 행사비가 회당 3천만 원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6년 6월에도 이 수준이 유지됐다고 가정하고 공개 행사와 방송 무대를 10회 안팎으로 계산하면 행사 부문만 약 2억 5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이 된다. 여기에 방송 출연 협찬 팬미팅 음원과 영상 수익을 약 9천만 원에서 1억 6천만 원으로 잡았다. 김용빈의 6월 브랜드 평판 지수는 한 달 만에 53.52% 상승했다. 이 증가율은 7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변화다. 아직 임영웅이나 이찬원처럼 장기간 누적된 대형 광고 포트폴리오는 부족하지만 행사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몸값이 오른 가수라는 점은 분명하다. 실제 공개 일정이 더 많거나 새 광고 계약이 체결됐다면 총액은 상단을 넘어설 수도 있다. 3위는 이찬원이다. 이찬원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4억 2천만 원에서 5억 9천만 원 중앙값은 약 5억 원이다. 이찬원이 김용빈보다 위에 오른 이유는 행사비 한 항목이 아니라 방송 광고 행사 음원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다. 이찬원은 예능과 음악 프로그램에서 진행 능력까지 인정받아 단순 게스트보다 높은 활용도를 가진다. 한 달의 고정 방송과 특별 출연을 합쳐 12회 안팎으로 보고 회당 방송 관련 매출을 500만 원에서 1천만 원 범위로 잡으면 방송 부문은 6천만 원에서 1억 2천만 원이다. 이렇게 대형 행사 6회에 회당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적용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다. 광고 계약의 월 환산액과 음원 유튜브, 팬 상품 매출을 합쳐 약 2억 원에서 2억 6천만 원을 더하면 총액은 5억 원 전후가 된다. 이찬원은 콘서트가 없는 달에도 고정 방송이 현금 흐름을 지켜주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것이 순위가 쉽게 떨어지지 않는 핵심이다. 2위는 박지현이다. 박지현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5억 6천만 원에서 7억 5천만 원 중앙값은 약 6억 5천만 원이다. 결정적인 장면은 6월 20일과 21일 경기도 고향 아람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린 쇼맨십 시즌 2 콘서트였다. 공개된 티켓 가격은 VIP석 16만 5천 원, R석 14만 3천 원, S석 12만 1천 원이었다. 평균 티켓 가격을 약 14만 원으로 놓고 두 차례 공연이 전석 매진됐다는 보도를 적용하면 티켓 총 판매액은 수억 원대가 된다. 여기서 공연장 대관료 무대, 제작비, 인건비, 예매 수수료를 제외한 가수와 제작사 측 정산 몫을 약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계산했다. 행사 6회에 회당 2,5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적용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1천만 원이다. 광고와 방송 음원 영상, 팬 상품 수익을 약 2억 7천만 원에서 3억 4천만 원으로 잡으면 전체는 최대 7억 5천만 원에 이른다. 박지현은 6월 19일 발표된 2026년 상반기 K브랜드 지수 트로트 가수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브랜드 평판 쌈위와 별개로 광고주가 주목하는 상반기 경쟁력에서는 가장 앞섰다는 뜻이다. 그리고 다시 1위 임영웅이다.
이명웅의 6월 추정 총 매출은 9억 5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이다. 6월에 대형 콘서트를 직접 열지 않았는데도 1위라는 점이 핵심이다. 이명웅은 6월 17일, 9월 4일부터 6일까지 고양 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스타디움 콘서트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다. 공연은 미래의 일정이지만 발표 직후 발생한 검색량 영상 조회, 팬 상품 관심, 예매 대기 수요는 6월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렸다. 이어 6월 23일에는 SBS 상월총각 영웅 출연이 예정되며 방송 화제성도 집중됐다. 브랜드 평판 지수 581만 113은 2위 김용빈보다 약 194만 포인트 높았다. 이명웅의 수익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은 광고다. 여러 장기 광고 계약의 연간 금액을 월 단위로 나누어 약 5억 원에서 7억 원을 반영했다. 음원과 유튜브 공식 영상, 저작권 관련 매출은 약 1억 5천만 원에서 2억 2천만 원으로 계산했다. 방송과 팬 상품, 공연 준비 과정에서 발생한 선판매성 매출과 기타 상업 활동은 약 3억 원에서 4억 3천만 원으로 추정했다. 이 세 항목을 합치면 최소 9억 5천만 원, 최대 13억 5천만 원이다. 이명웅은 행사 한 번의 출연료로 승부하는 가수가 아니다. 광고주에게는 구매력을 가진 팬덤을 제공하고 공연사에는 수만석 규모의 판매 가능성을 제공하며 방송사에는 높은 시청률과 검색량을 제공한다. 하나의 무대가 아니라 전체 생태계가 돈을 만드는 구조다. 이 순위가 단순한 인기 투표와 다른 이유도 여기에서 드러난다. 브랜드 평판사 위 장한별과 5위 성리가 추정 매출에서는 6위와 7위로 내려갔고 브랜드 평판 7위 박서진은 매출에서는 5위로 올라왔다. 브랜드 지수는 기사, 노출, 검색, 소통, 커뮤니티 반응을 빠르게 반영하지만 공연 매출은 좌석수와 티켓 가격이라는 실제 거래에서 만들어진다. 방송 화제성이 하루 만에 폭발해도 계약금이 바로 생기는 것은 아니고 반대로 검색량이 낮은 달에도 이미 체결된 광고와 고정방송 계약은 계속 매출을 만든다. 그래서 인기도와 수입 사이에는 적어도 한 달에서 수개월의 시간차가 발생할 수 있다. 박지현의 고향 공연을 예로 들면 계산 방식이 더 선명해진다. 평균 티켓 가격을 14만 원으로 잡고 두 공연의 유료 관객을 합쳐 약 3,000명에서 3,400명으로 가정하면 티켓 판매액은 약 4억 2천만 원에서 4억 7,600만 원이다. 이 금액 전체가 가수의 수입은 아니다. 공연장 사용료 음향과 조명 무대 설치, 밴드와 댄서 경호 홍보 예매 수수료를 빼면 제작사와 아티스트 측에 남는 몫은 크게 줄어든다. 이번 계산에서는 최종 정산 가능가액을 티켓 매출의 약 30%에서 42%로 보았다. 그래서 공연 관련 몫을 약 1억 4천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제시한 것이다. 매진이라는 단어만 보고 티켓 판매액 전체를 박지현 개인 수입이라고 말하면 실제 구조를 크게 왜곡하게 된다. 김용빈의 계산도 같은 원칙을 적용했다. 회당 3천만 원에 가까운 행사비가 보도됐다고 해서 모든 무대가 정확히 3천만 원인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축제, 기업 비공개 행사, 방송, 녹화, 팬 행사에는 서로 다른 계약이 적용된다. 이동 시간과 리허설을 포함하면 하루에 여러 행사를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따라서 10회를 모두 3천만 원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부는 2,500만 원, 일부는 3천만 원 이상이 될 수 있다는 범위를 사용했다. 이 보수적인 계산에서도 행사 부문만 2억 원 후반대가 나온다는 점이 김용빈의 급상승을 보여준다. 이찬원은 매출의 질이 다르다. 지역 행사는 한 번 무대에 오르면 큰 금액을 만들지만 일정이 끝나면 그달 수입도 함께 사라진다. 반면 고정방송은 회차가 이어지고 광고는 계약 기간 동안 월별 가치가 누적된다. 진행자와 출연자를 동시에 소화하는 이찬원은 같은 1시간의 방송에서도 대체 가능성이 낮다. 그래서 그의 수입은 특정 주말의 콘서트 성적에 덜 흔들린다. 6월처럼 대형 단독 공연이 없는 달에도 4억 원 이상의 총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 이유다. 이명웅의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9월 고양 스타디움 공연의 티켓 매출을 6월 수입으로 미리 넣지 않았다.
6월 17일 공연 발표가 화제를 만들었지만 실제 공연 매출은 예매와 공연이 진행되는 시점에 반영하는 것이 맞기 때문이다. 이번 9억 5천만 원에서 13억 5천만 원은 미래 콘서트 티켓 판매액을 제외하고도 광고의 월 환산액 음원과 영상 저작권 방송과 상품 관련 활동만으로 계산한 범위다. 만약 6월 중 성읍금이나 협찬 계약금이 실제로 지급됐다면 상단 금액은 더 커질 수 있지만 확인되지 않은 돈은 기본 계산에서 제외했다. 낮은 시나리오와 높은 시나리오의 차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낮은 시나리오는 공개 일정만 인정하고 광고 계약을 보수적으로 월할 계산한 경우다. 높은 시나리오는 공개되지 않은 기업 행사 한두 건 추가 협찬 매진에 가까운 판매율을 반영한 경우다. 성리와 장한별은 광고 한 건이 전체 매출의 20% 이상을 바꿀 수 있지만 이명웅은 한두 개 일정이 빠져도 1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수입원이 5갈래 이상으로 분산돼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단순히 행사비가 비싼 가수와 전체 시장을 움직이는 가수의 차이다. 중앙값 기준으로 순위를 다시 정리하면 7위 성리 약 1억 3,500만 원, 6위 장한별 약 1억 7천만 원, 5위 박서진 약 2억 7천만 원 4위 김용빈 약 4억 1천만 원 3위 이찬원 약 5억 원 2위 박지현 약 6억 5천만 원 1위 이명웅 약 11억 5천만 원이다. 7명의 중앙값을 모두 합치면 6월 한 달 추정 총 매출은 약 32억 8,500만 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총 매출과 개인 순수입을 구분하는 것이다. 제작비와 소속사 세금까지 반영하면 실제 개인 정산액은 총 매출보다 35%에서 55% 정도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공개되지 않은 광고 기업 행사 해외 일정이 있다면 실제 총 매출은 더 높을 수도 있다. 이번 순위에서 가장 빠르게 상승한 인물은 김용빈이고 콘서트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난 인물은 박지현이며 방송 기반이 가장 안정적인 인물은 이찬원이다. 박서진은 현장 공연의 수익성이 강했고 장한별과 성리는 낮은 출발점에서 빠르게 몸값을 올리는 단계였다. 그러나 최종 1위는 여전히 이명웅이었다. 그는 6월에 콘서트를 열지 않고도 이 위보다 약 5억 원 많은 중앙값을 기록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진짜 6월 수입 1위도 이명웅인가? 아니면 공개되지 않은 행사와 광고까지 포함하면 박지현, 이찬원, 김용빈 가운데 순위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가? 가장 과소평가된 가수 한 명을 댓글로 남겨보자.